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지금 저는 서울 석관동 지역이 궁금한데요. 네. 예, 거기 지금 소액 투자로 네. 그 빌라, 소형 빌라를 전세 끼고 아. 투자하는 게 어떨지 지금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 위치한 석관동에 빌라를 좀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접근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역 살펴보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빌라를 사셨어요? 아니, 산 건 아닌데 네. 그냥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어떤 번지수가 어떻게 되시고 어떤 거를? 따로 그러니까 그 어떤 집을 정해놓고 본 건 아니고 네네. 그 지역이 괜찮다고 이제 그래서 네, 그쪽에 관심을 두고 네. 네, 소액 투자로 그냥 소형 빌라 방 2개짜리 정도? 네. 어떨지 투자로. 갭 투자로. 소액으로 접근하고 이런 거는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상품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들어가는 건 지금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서울 지역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뭐 지역으로만 그런 물건을 보신 건 아니고 지역으로만 하신 건데 이 근처 사세요? 사실? 아니요, 근처는 아니고요. 예. 거기 사는 뭐 예를 들어서 빌라를 사면 어떤 뭐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업무 시설이 생긴다든가 뭐 아니면 뭐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뭘 보고 투자를 생각하시잖아요. 뭘 생각하신 게? 인근에 이제 이문동이랑 장위구역 그 재개발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 차후에 재개발 때문에 이제 이주 수요도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석관동도 혹시나 그쪽도 재개발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단기로 이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요. 그냥 뭐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주 수요를 좀 받고 주변에 뉴타운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 지역이 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개발이라는 거는 뭐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뭐 어떤 절차가 있겠죠. 주민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을 뭐 지금 개발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런 지역 자체로 봤을 땐 금액대로 봤을 때는 뭐 지역적으로 가격이 좀 싼 지역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좀 올리지 않겠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장위 뉴타운이 있고요. 이 석관동이라는 데는 요 지역이잖아요. 요 밑에 이문 뉴타운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장위 뉴타운하고 이문 뉴타운 사이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이주 수요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지역을 가보셨어요 혹시? 한번 둘러보긴 했어요. 그래요? 네네. 뭐 자세히 보신 건 아닌가 보네. 네, 신축 빌라랑 오래된 빌라랑 섞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지금 포인트가 조금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장위 뉴타운은요. 지금 보자고요. 이주를 한다는데 지금 장위 뉴타운에서는 지금 여기 입주한 곳도 있고 여기 뭐 5구역, 1구역 이런 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7구역 뭐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죠? 장위 뉴타운은 지금 현재 이 크기는 이만큼 있는데 지금 반 정도는 해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뉴타운이 아니고 지금 아직 해제가 됐어요. 물론 여기 14구역 같은 데는 최근에 이제 다시 부활이 되는 이런 단지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앞쪽으로 이 단지들이 있는데 뭐 19구역도 있고 여기 뭐 인근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지금 이주했어요 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지역이지, 앞으로 막 이주가 시작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해제된 여기 장위 뉴타운 나머지 구역들이 또 뭐 지금 다시 정비 사업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언젠간 이주를 하겠는데, 그게 시간이 이주를 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주 수요를 본다는 게 조금 장위 뉴타운의 이주 수요는 조금 안 맞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주 수요가 있어요. 지금 이주를 막 하고 있잖아요. 요 밑에 이문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문도 1구역, 3구역이 지금 이주하잖아요.
이주 뭐 거의 끝난다 할 거예요 아마. 2구역 같은 데는 해지가 됐고. 그 결과적으로 사이에 껴서 그런 입지는 맞는데 이주 수요를 보고 들어간다는 건 지금 상황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매수해가지고 언젠가 팔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주는 거의 다 끝났는데 무슨 이주 수요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인뉴타운에 지금 뭐 여기 지금 4구역인가 뭐 지금 이주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지역들도 뭐 이런 석관동도 올 수 있지만 이 지금 해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인근에.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좀 분산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그 뭐 이주 수요를 받을 만한 입지라는 건 맞는데 지금 주변 뉴타운들이 거의 이주를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주 수요를 목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변이 이제 좀 뉴타운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 좀 많이 바뀌겠죠. 이쪽 지금 그 단독들이 이렇게 포진하는 지역들이 새 아파트들로 바뀌니까 그러면 주거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위로 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도 어떤 힘들이 내려오지 않겠나 이런 걸 기대해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보는 관점은 좀 맞는데 이주를 관점으로 본다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맞아 보이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 만약에 소액으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큰 적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런 뭐 그 북부권 지역보다는 여기는 아무래도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죠? 저는 좀 중심권으로 좀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심권으로 들어오셔도요, 이런 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소형주택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건요. 네? 어떤 거요? 예.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목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투자를 한다고 치자고요, 갭으로. 그럼 목표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얼마 정도 수익을 내야 된다. 뭐 1억 이상 뭐 이렇게 뭐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한 100% 수익이다 그러면 5천 원일 것이고 뭐 50% 정도면 뭐 2,500,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중심권 지역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물론 뭐 이제 뭐 지역을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여기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다 여러 다방면으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세미나 때 한번 오세요. 오시면 자세한 설명드리고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이주로 목표로 해서 들어간 거는 지금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제 드리는 얘기예요. 이 주변에 어떤 변화는 생기는 것이고.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심권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조금 그 목표 관점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변에 이주라든가 이런 건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지 사실 이주를 목표로 갔으면 지금이 아닌 그 전에 좀 투자를 했어야죠. 그죠?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그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또 저희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58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구로구 오류동의 영풍 마드레빌 아파트 24평형을 보유하고 현재 그곳에 거주 중입니다. 이곳을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번엔 오류동으로 가보죠. 대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뭐 가격 상승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 지역으로 그냥 탄탄한 좀 안정세로 갈 수는 있는 곳인데 앞으로 뭐 그 크게 가격을 상승하는 걸 기대하면서 지켜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한 2년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이제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일단 지도 보면서 잠깐 오류동 지역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에 지금 오류동 지역의 영풍 아파트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류동이나 개봉동 뭐 이 주변에 있는 뭐 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 아파트들이 초역세권을 끼고 있어서 개봉역, 오류역 이런 걸 끼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교통 여건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면서 굉장히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쪽에 있는 광명뉴타운이에요. 인근에 위치한 이 광명뉴타운이 지금 굉장히 지금 크게 또 지금 위에 뭐 1구역, 2구역, 뭐 아래 14, 15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명뉴타운이 전부 다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얘는 연차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역적인 면에서 조금 소외당할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심은 인근 지역에 있는 광명 주변으로 해서 광명뉴타운이라든가 철산역 주변으로 있는 철산 지역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으로 굉장히 좀 세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변방에 있는 1호선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광명뉴타운이 조성되는 곳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광명뉴타운이 조성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얘는 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2년 후에 한번 이쪽 주변으로 오는 거 아니면 뭐 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광명뉴타운의 다른 구역들 지금 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광명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한 2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새롭게 전략을 짜보시는 걸 제일 먼저 추천 주셨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노빌리티 아파트 24평형을 매수해서 앞으로 곧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하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성북구의 종합 레미안 라센트 아파트 32평형을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 주고 이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예정해 두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성북구 종합 레미안 아파트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상도동이라 그래서 상도동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질문의 중심은 종암동에 있는 레미안이네요, 라센트. 그래서 일단은 집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상도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상도역 주변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상도역 재건축 같은데 그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동작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과연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종암동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장윤리타운하고 인근 지역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월곡역 주변에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좀 전세 놓고 보유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뭐 보합세 정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 위치하고 있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장윤리타운이라든가 뭐 여기 이문리타운 주변에 또 위쪽으로 기름 또 뉴타운, 미아 뉴타운이 또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에 대규모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새롭게 조성된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또 그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문 뉴타운 주변에 이런 영향들이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그 레미안 라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한 10년 정도 안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로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신규로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되는 같은 6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좀 더 큰 대규모 단지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건 내가 그만큼 좀 약세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가격이 막 너무 세게 간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또 같은 선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다면은 얘조차도 그렇게 크게 상승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합세라 그러면 괜히 뭐 우리가 쉬운 말로 식구만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식구만 많이 이렇게 데려갈 필요는 없고 자금 여력이 이렇게 넉넉지 않다 그러면 매도하고 똘똘한 상도동 하나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